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똘똘한 한채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면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결국 타협은 해야 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주택 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공급과 관련해선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의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60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급 효과에 논쟁이 있다고 했고 공공임대의 경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산층도 살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은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소개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당국자들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잡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보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본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3명을 가리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오세훈 시장 1심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은 뒤숭숭한 분위기죠.
네,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돼 온 오세훈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은 물론 유력 대권주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가설과 정황에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년 전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렀던 나경원 의원도 사법부와 특검이 정권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지금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의 한 축으로 평가받아온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보수 진영 재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면서도 벌금형 선고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오세훈 시장 사퇴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애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게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였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중대한 선거범죄로 즉각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도 곧 발표가 되죠? 네, 1시간 반쯤 뒤인 오후 5시 반,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 등 5명이 출마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본경선에 진출합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역 의원 9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출마한 가운데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됩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은 오늘도 강원과 호남, 경기 등 각 지역을 훑으며 막판 표심 따지기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의힘목 상임위원장 선거를 끝으로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도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국토교통위원장에 4선 유이동 의원, 산자중기위원장엔 3선 김성원 의원 등을 선출하고요. 성평등가족위원장엔 3선 김정재 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추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20여 건도 오늘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후반기 국회 파행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여야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등 50여 건이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조금 전 규탄 대회를 열고 민생 법안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소관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또 통일교 청탁 혐의 선고를 또 한 번 미뤘습니다. 네, 전원 합의체로 보낸 건데 여러 차례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내일 김건희 씨의 선고가 연기됐다고요? 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은 추정, 즉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때나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때, 위헌 판단 등 법률 해석의 중대성이 있을 때 혹은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일 때 보내집니다. 김 씨 사건은 기존엔 대법원 2부가 맡고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 1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나온 것과 달리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일부 유죄, 징역 2년이 선고되며 이를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후 선고를 다소 촉박한 여드레 뒤인 내일로 미루면서 기존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돌연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나오면서 잇따라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던 김 씨의 혐의는 3가지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가 가득 찬 6층 내부의 모습이 YTN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초기 내부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합동 감식에 나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YTN 취재진이 화재 초기에 내부 상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다고요? 네, 불이 난 지난 18일 화재 발생 초기에 촬영된 물류센터 6층 내부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 단으로 설치된 철제 선반 사이 통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 시야도 흐릿한 상태입니다. 사진 왼쪽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당시 119에는 6층 자재에서 불이 났다거나 6층에 연기가 자욱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6층 4코어에서 화재 진압이 되지 않고 있다, 안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의 층으로 나눈 메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119 신고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메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는데, 메자닌 구조는 제일 아래층을 그라운드라고 하고 두 번째 층을 메자닌 1층, 세 번째 층을 메자닌 2층이라고 부릅니다. YTN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에 철제 계단 난간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구조물이 보여 신고 내용대로 메자닌 1층 또는 그 위층에서 불이 난 정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발화점은 물론 화재 원인을 조사하려면 합동 감식도 해야 할 텐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회의를 열어 합동감식 착수 여부와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앞서 건물 내부에 들어갔던 소방의 설명을 듣고 감식 인력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검토했는데요. 회의 결과 우선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 등을 크레인으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건물의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에야 합동감식 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 35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109시간 만이었습니다. 네, 이번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는 진압이 됐는데 그런데 인근의 또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불이 났죠? 네, 이번에 큰 불이 났던 쿠팡 물류센터는 인천 성남동에 있는 물류센터였는데요. 오늘 새벽 6시 55분 인천 항동에 있는 쿠팡 15 물류센터 6층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아침 7시 10분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현장 관계자들이 자체 진화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소방은 건물 6층에 있는 냉동창고 고소작업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네, 오늘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 운영에 앙심을 품은 주민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사건이 발생한 게 언제쯤인가요? 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입니다. 주민들은 펑하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린 뒤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민원을 제기하러 왔던 주민 1명이 있었고요. 같은 건물에 있는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이 8명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은 사람이 3명인데 이 중 1명은 상태가 위중해 헬기로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인 A씨가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는데요. 주민들은 전부터 A씨가 관리규약과 주민 대표 선거 등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최근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전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미리 대처하지 않아 큰 사건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왜 그러나 조사를 하고 아니면 한밤중 구금을 하든지 해야 이 뭔가 충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버렸잖아. 경찰도 출동했었다는 말이죠. 저녁에 출동을 했었어요. 경찰은 A씨가 관리사무소나 다른 주민들과의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A씨도 화상을 입은 만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